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균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4세 김진수 어르신은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138 정도로 나오던 수치가 어느 날은 152까지 올라가고 또 어떤 날은 142로 내려가면서 도대체 무엇이 맞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몇 달 사이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서 두통과 어지럼이 간헐적으로 나타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더 차는 느낌까지 생기자 혹시 큰 문제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불안이 커졌습니다. 혈압은 이렇게 조용히 변하지만 몸 안에서는 분명한 조절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낮추는 방법이 아니라 혈압이 어떤 방식으로 조절되는지 그 원리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혈압은 심장, 혈관, 신장, 그리고 자율신경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하루의 숫자 변화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또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기준도 생깁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작은 상승에도 불안해지고 반대로 위험 신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시니어 건강의 기준을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꼭 필요한 건강 기준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혈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가장 기본 구조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밀어내는 힘과 혈관이 그 압력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 내보내는 혈액의 양을 심박출량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얼마나 수축되어 있는지를 말초혈관 저항이라고 합니다. 혈압은 이 두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심박출량이 늘어나면 혈관 안의 압력은 자연히 상승합니다. 혈관이 수축해 통로가 좁아져도 같은 혈액량이라면 압력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심장이 덜 뛰거나 혈관이 이완되면 혈압은 내려갑니다. 결국 혈압은 힘과 통로의 균형 문제입니다. 1. 염분과 체액의 역할. 많은 분들이 혈압은 짠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분은 분명 중요한 변수입니다. 염분이 많아지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분을 더 붙잡아 두게 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 안압력도 함께 상승합니다. 그래서 염분 섭취가 늘면 혈압이 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신장 기능입니다. 신장은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액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같은 염분이라도 혈압이 더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의 조절. 이제 두 번째 축을 보겠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과 혈관을 조절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수축력이 강해집니다. 동시에 혈관은 수축하여 통로가 좁아집니다. 이 두 변화가 겹치면 혈압은 단기간에 상승합니다. 그래서 긴장한 날에는 수치가 더 높게 나옵니다. 수면 부족 역시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침 혈압이 더 높게 측정됩니다. 이것이 아침 혈압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3. 혈관 탄력의 변화. 세 번째 축은 혈관 자체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성은 점차 감소합니다.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유연성이 줄어듭니다. 탄력이 떨어지면 압력을 흡수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수축기 혈압이 먼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수축기 수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운동 부족과 폭부 비만은 이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혈관 내피 기능이 약해지면 이완 신호가 줄어듭니다.
B3- 안정. 혈관이 쉽게 수축하고 늦게 풀리는 상태가 됩니다. 사상황별 혈압 해석.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운동 직후 혈압이 오르는 것은 정상 반응입니다. 근육으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높게 유지된다면 조절 능력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만 높게 나오는 경우는 긴장 반응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반복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혈압 기록이 중요합니다. 5 핵심 정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혈압은 심장 박출량, 혈관 저항, 신장 조절, 자율신경 반응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네 축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수치는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낮추는 접근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절 방식을 이해해야 안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수치가 높았다고 해서 바로 악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상승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축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동시에 작용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오르는가? 예를 들어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약을 복용했는데도 어떤 날은 135가 나오고 어떤 날은 150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의 수면 상태, 전날의 활동량, 스트레스 강도가 함께 작용합니다. 전날 잠을 설쳤다면 교감신경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습니다. 아침 각성 반응이 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이 갑자기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몸의 조절 균형이 잠시 흔들린 것입니다. 실제 사례, 조절 능력이 약해진 경우.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은 평소 140 전후로 유지되던 혈압이 최근 160까지 상승했습니다. 약을 늘리기 전 생활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최근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했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줄어 있었습니다. 체중도 3개월 사이 3kg 증가했습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약의 문제가 아니라 조절 시스템에 과부하였습니다. 수면 회복과 체중 조정 후 수치는 다시 145 수준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신장 기능과 나이의 관계.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여과 기능이 조금씩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염분이 늘어나면 빠르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고령에서는 배출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목표 수치 해석도 달라집니다. 수축기 혈압 130과 150의 의미는 40대와 70대에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혈관 탄력과 운동의 관계. 혈관은 반복적인 부드러운 자극을 통해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강도의 운동은 일시적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운동 직후 상승은 정상 반응입니다. 그러나 30분 후 회복되지 않으면 조절 능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 블록. 여기서 스스로 점검할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주일 평균을 보십시오. 하루 수치만 보지 마십시오. 둘째, 아침과 저녁의 차이를 확인하십시오. 20 이상 차이가 반복되면 자율신경 불균형을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증상이 동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두통이나 시야 흐림이 있다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 숫자에 덜 흔들립니다. 전체 재정리. 지금까지 본론 1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혈압은 심장의 힘, 혈관의 탄력, 신장의 조절, 자율신경의 균형이 함께 만들어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수치는 변동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염분만 줄이거나 양만 늘려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절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이 구조를 바탕으로 조절이 왜 어려워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절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혈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조절 능력이 왜 점점 약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자율신경의 만성 긴장. 가장 먼저 무너지는 축은 자율신경 균형입니다.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교감신경이 기본값처럼 높아집니다. 심장은 더 자주 뛰고 혈관은 쉽게 수축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잠깐이 아니라 하루 종일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고무줄이 계속 당겨진 상태와 같습니다. 밤이 되어도 완전히 이완되지 않으면 아침 혈압은 더 높게 나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부교감신경 회복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멀쩡해 보여도 아침 수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의 구조적 변화. 두 번째는 혈관 자체의 변화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탄성이 감소합니다. 탄성이 떨어지면 압력을 흡수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같은 혈액량이라도 더 높은 압력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수축기 혈압 상승의 핵심 원리입니다. 폭부 비만과 고지혈증은 이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혈관 내피 기능이 약해지면 이완 신호가 줄어듭니다. 수축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3. 신장의 부담 증가. 세 번째는 신장 조절 능력입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과 나트륨을 걸러냅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신장 혈관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여과 기능이 점차 떨어집니다. 수분 배출이 지연되면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더 쉽게 오릅니다. 이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4. 체중과 대사 이상. 네 번째는 대사 문제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합니다. 심박 출량이 자연히 증가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염증 반응도 증가합니다. 혈관 내피 기능이 약해집니다. 혈관 이완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약을 추가해도 반응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5. 약물 의존의 오해.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약은 조절을 돕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생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기본 긴장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약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몸의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6. 상황별 위험 신호. 아침 160 이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녁에는 정상인데 아침만 높다면 자율신경 불균형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 중 변동폭이 30 이상이면 조절 능력이 약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인 분석이 우선입니다. 7. 악순환 구조 정리. 지금까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저하, 자율신경 긴장, 혈압 상승. 혈압 상승, 신장 부담, 체액 증가, 다시 상승. 체중 증가, 심박 출량 증가. 혈관 부담 증가. 이 세 축이 서로 얽히면 조절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처방으로는 부족합니다. 8. 본론 3로 연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할까요? 이제 실제로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절이 왜 무너지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지가 남았습니다. 1. 자율신경 균형 회복. 혈압 조절의 출발점은 자율신경 균형입니다. 하루 10분의 느린 호흡은 생각보다 강력한 조절 신호입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6초에 걸쳐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5분 이상 반복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심박수가 서서히 안정됩니다. 잠들기 전 시행하면 아침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급하게 움직이기 전에 3분만 해도 상승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 수면 구조 고정.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밤 11시 이전. 취침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6시간 미만 수면은 교감신경 항진을 지속시킵니다. 자는 동안 혈압은 자연히 낮아져야 정상입니다. 이 시간이 회복 시간입니다. TV 시청 시간을 30분 줄이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3. 운동의 재정의.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혈압 조절을 위한 운동은 강한 운동이 아닙니다. 심박수 100에서 110 범위의 걷기가 적절합니다. 하루 30분 주 5회면 충분합니다. 운동 직후 상승은 정상입니다. 30분 이내 회복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회복 속도가 조절 능력의 지표입니다. 4. 염분과 수분 관리. 네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하루 염분 5g 이하를 목표로 하십시오. 국물은 절반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면 자연히 감소합니다. 수분은 무조건 줄이지 마십시오. 적절한 수분은 혈액 점도를 낮춥니다. 과도한 제한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5. 체중 관리와 복부 둘레. 다섯 번째는 체중입니다. 복부 지방은 염증 신호를 증가시킵니다. 허리 둘레가 줄어들면 혈관 부담도 감소합니다. 체중 3kg 감소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은 5에서 10 낮아질 수 있습니다. 큰 변화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6. 약물과 생활의 병행. 약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조절하지 마십시오. 약은 기본 압력을 낮춰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생활 관리가 더해질 때 효과가 안정됩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의사와 상의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독단적 판단은 위험합니다. 7. 스스로 점검하는 3단계. 첫째, 일주일 평균을 기록하십시오. 둘째, 아침과 저녁 차이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증상 동반 여부를 체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기준입니다. 8. 최종 정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압은 단순히 낮추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자율신경, 수면, 운동, 염분, 체중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 5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만 강화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조절 능력이 회복되는 과정. 실제 조절 능력이 회복되는 과정을 하나 보겠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은 평균 155 전후의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아침 수치는 165까지 오르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생활을 점검해 보니 저녁 식사 시간이 늦었고 취침 직전까지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은 5시간 내외로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신경 회복 시간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우선 취침 시간을 11시로 고정하고 취침 30분 전 화면 시청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하루 20분 가벼운 걷기를 추가했습니다. 염분 섭취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2주 후 평균 혈압은 145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침 최고 수치도 152 이하로 안정되었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고도 조절 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조절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과부하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절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 왜 많은 분들이 조절에 실패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한 가지 방법만 강화합니다. 운동만 늘리거나 염분만 줄이거나 약만 추가합니다. 하지만 혈압은 다축 구조입니다. 자율신경, 혈관 탄력, 체액 조절, 대사 상태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하나만 바꿔서는 균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 전반의 리듬을 바꾸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2차 정리 5축의 균형.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호흡과 수면입니다. 둘째,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규칙적인 걷기입니다. 셋째, 체액 균형을 위한 염분 관리입니다. 넷째, 체중과 폭부 둘레 조절입니다. 다섯째, 약물과의 병행입니다. 이 5축이 함께 움직여야 조절이 회복됩니다.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다시 변동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연결 문장.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압은 단순히 낮춰야 할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심장의 힘, 혈관의 탄력, 신장의 체액 조절, 자율신경의 균형이 함께 작동하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관리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상승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160 이상 수치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의 숫자가 아니라 일주일 평균의 흐름입니다. 아침과 저녁의 차이가 크다면 자율신경 균형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수면, 호흡, 걷기, 염분 관리가 기본입니다. 이 4가지는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돕는 역할입니다. 체중이 줄고 폭부 둘레가 감소하면 혈관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조절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생활 변화가 쌓이면 수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숫자에 끌려가기보다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이해가 쌓이면 판단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지금의 작은 관리가 앞으로의 큰 위험을 줄입니다. 오늘부터 기준을 세우고 차분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하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